안녕하세요, 트럭커먼입니다. 오늘 4월 14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벌써 목요일이에요. 벌써 4월 중순이에요. 벌써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오늘은 일이 그렇게 잘 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오전에 한 발 하고 거의 말아 먹었죠. 지금 야상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 와가지고 오늘 와이프가 또 외출한다 그래서 저는 또 집에 가면은 그다음 뭐 할 게 없어서 일단 애들이 올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오늘 매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좀 켰습니다. 자료는 다 만들었어요. 근데 이 자료를 정말 공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좀 민감한 부분들이 많고 또 이것도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또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뭐 자랑하려고 이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3.5톤이 기존 시내발이를 운행을 하면서 얼마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어느 정도의 지출이 발생되고 그로 인한 수익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야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좀 그런 방향들이 좀 잡혔으면 하는 바람에 있어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제 출이나 아니면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좀 질문들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구독자님들께서 메일도 많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릴까 해서 오늘 매출 관련된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저는 집이 화성 동탄이고 일하는 기준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반나절 정도까지 일을 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약에 주 일주일 매출이 200만원 정도 달성이 되면 토요일 날은 이제 웬만해서는 좀 쉬고 이제 아이들과 좀 놀아주려고 시간을 보내주려고 하는데, 만약에 주 200만원 매출을 달성을 못하면 토요일 날 이제 추가로 나가서 좀 일을 하는 형식이에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지역권은 경기 남부, 서울, 그리고 밑으로는 이제 충남, 천안, 아산, 옆으로는 이제 충북, 진천, 음성, 요 라인까지 거의 이제 다니는 코스예요. 그 이상 벗어나기도 하기는 하는데 단가가 정말 좋아야 벗어나고 웬만해서는 그 이상 넘어가질 않아요. 왜냐면 넘어갔다가 오후에 혹여나 이제 야상짐을 못 실으면 그러면 공차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거리가 많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3년차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섹터가 딱 정해지더라고요. 일하는 구역이. 그래서 지금 일은 그렇게 하고 있고, 제 차는 기본 3.5 윙바디예요. 제반이 어떻게 되냐면 길이는 적재한 길이는 4,800, 그리고 폭은 2,100. 광폭이 아닙니다. 저는 파레트가 1,100짜리 KPP 파레트 딱 4개 들어가요. 4개 들어가고 높이는 2m예요. 엄청 낮은 편이에요. 3.5 치고는 진짜 낮은 편이라 일 잡기도 까다롭고, 항상 가구짐이나 아니면 파레트짐 같은 경우에는 높이를 좀 물어봐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제가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출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혹여나 이 매출 관련 영상을 보시고 마땅하게 여기지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지금 이 매출은 오로지 정말 저의만의 기준으로 일을 했고 제 기준에 대한 매출표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저보다 정말 더 열심히 하시고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냥 이 기준표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참고만, 정말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 작년
11월, 12월 매출입니다. 작년 11월, 12월하고 지난달 3월에 대한 매출 분석표고요. 보시면 11월, 12월에는 차량 할부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3월에는 미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차를 이제 할부금을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외에는 크게 변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총 매출은 11월에 887만원, 12월에 1020만원 정도 일단 달성을 했고, 주유비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135만원 정도. 근데 12월에는 공차거리 없이 거의 정말 물건을 내리면 옆에서 바로 상차를 하고, 그리고 단가도 되게 좋았어요. 12월에는 일단 주유비는 거의 비슷하게 동등하게 나왔어요. 일단 주유비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게 원래 유가보조금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유가보조금을 매출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따로 유가보조금 통장을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은 차 소모품이나 아니면은 차가 고장났을 때 큰 비용이 이제 발생을 할 때가 많거든요. 이제 그때 긴급하게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저는 유가보조금을 매출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보관을 해 놓습니다. 부가세도 따로 부가세 통장을 만들어서 보관을 해 놓고 있는데, 보통 1분기, 2분기 나눠서 이제 부가세를 납부를 하는데 대략 300만원 나오는 것 같아요. 300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부가세는 이제 6개월 정도 모으면 한 몇 배 돼요. 그럼 이제 부가세 내고 나면 또 돈이 좀 남거든요. 그럼 종속세 내고 그 남은 돈도 또 같이 유가보조금하고 합쳐가지고 나중에 차량 수리비 할 때 좀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하이패스는 보통 30에서 35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어요. 정비 비용은 말 그대로 이제 엔진 오일 아니면 뭐 조그만 소모품들 교체하는데 사용을 했고, 지입료는 똑같이 22만원 나갑니다. 이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입료는 임대번호판이에요. 임대번호판.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2달에 한 번씩 이제 한 11만원 정도 지출이 되는데, 1회차, 2회차 때는 좀 더 부가가 되더라고요. 보험료가. 그래서 12월에 1회차를 냈는데 이제 20만원 정도 냈고, 나머지 이제 뭐 책임보험 뭐 이런 거 다 처음에 초기에 이제 내는 비용이 있어요.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또 1년에 한 번 내는데, 그 비용을 제가 매달 한 7만원씩 따로 또 모아놓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지금 선착불권에 대해서 나가는 비용인데, 매출에서 이 수수료가 오더 수수료죠. 알선소 수수료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한 거고, 기타 부대 비용으로는 이제 담뱃값, 뭐 점심값, 그리고 이제 커피 한 잔 사먹는 뭐 그런 비용을 다 포함해서 매달 30만원씩 따로 빼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11월달 총 지출 비용이 대략 365만원, 12월이 366만원 정도. 그래서 순이익은 이제 523만원, 12월에는 656만 7천원, 요렇게 지금 순이익을 가져갔습니다. 자, 이제 3월달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주유비가 제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장부랑 이런 걸 좀 찾아보니까 뭐 12월에 매출 대비했을 때 많이 나온 것 같지만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덜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공차 거리를 거의 없이 다녔고, 짧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단가가 좋은 것들만 좀 골라 다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주유비가 많이 발생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톨게이트 비용도 거기에 이제 비례해서 많이 줄었어요. 차량 정비 비용도 엔진오일, 지입료, 그 다음에 보험료도 지금 17만원 정도 제가 제해놨고, 수수료, 그 다음에
정보 이용료가 빠졌는데 위에는 제가 모르고 지금 못 넣었는데 밑에는 이제 정보 이용료 5만원 24시랑 원콜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부대 비용 똑같이 30만원 제하고 총 매출 금액 912만 5천원 총 지출 비용 280만원 정도예요. 그래서 총 순이익은 632만 5,650원. 12월달 순이익하고 뭐 거의 동등해요. 보시면 이제 매출 대비 보통 30% 정도 지출이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저희는 위험 부담이 엄청 커요. 말 그대로 사고 한 방 나면 끝입니다. 저희는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어요. 사고 한 방에 차도 폐차시킬 수도 있고, 잘못했다가는 정말로 뭐 남들에게 큰 피해까지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안 한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365일 일을 하지만 365일 동안 정말 긴장하고 조심스럽게 진짜 항상 그렇게 다녀야 되는 입장인데,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수익 자체가 높다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뭐 회사 월급쟁이도 해봤고 그다음에 가게도 운영을 해보면서 자영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하면 화물 운송업 자체가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라고 좀 생각이 되는 그런 트럭입니다. 저는 일단 매출표는 다 보여드렸습니다. 대략적으로 봐도 지금 평균 매출은 제가 월 평균 매출을 한 900선에 잡아요. 1000만원은 이제 성수기 때 보통 그렇게 잡고 일을 하는데, 요즘 같은 비수기에도 900 정도 찍는 분들 계시죠. 당연히 계신데 솔직히 정말 힘듭니다. 900만원 찍는다는 게 일주일에 200만원 이상을 찍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오더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고 체력적으로도 정말 많은 부담이 돼요. 그 부분은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거의 뭐 일 시작하고 한 6개월 정도부터 이제 평균 매출이 이제 850선 정도에 맞춰졌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매출이 쭉쭉쭉쭉 올라가지만, 처음에는 너무 높은 기준을 잡고 일을 하시면 오히려 더 매출을 달성하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는 이제 기준을 조금 낮춰서 일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화물 운송업을 시작하시면 일 못해도 돼요. 하루 매출 폭만 해도 되고 많이 못 벌어도 돼요. 대신에 사고만 안 나면 돼요. 저희는 사고 나면 진짜 모든 걸 다 잃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방어운전 하시고,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방어운전은 무조건 몸에 배이셔야 됩니다. 항상. 좀 더 많은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좀 말주변이 너무 없어요. 말주변이 많이 없고 하나하나 다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도 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기회가 되시면 이제 주위에서 이제 이 프리랜서 트러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뭐 정보를 받아서 뭐 제가 보여드린 이 매출표랑 비교를 좀 해보시고 이제 자기만의 기준을 잡고 일을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부족해요. 영상이 좀 많이 부족한데 혹시나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제 밑에다가 또 이게 제가 메일 줘서 또 남겨 놓을 테니까 글로 메일을 주시면 제가 좀 성실하게 빠른 시간 내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